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내용은 파이 네트워크 러버 제 채널에 다른 코인에 대한 소개도 정기적으로 올린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투표 결과도 거의 5대5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투표의 50%는 그냥 파이코인만 얘기를 해달라 이러셨고, 또 그리고 다른 50%는 다른 코인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달라 또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도 또 댓글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다 감사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좀 진중하게 제 채널에 관한 방향성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이런 5대5 비율로 투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단 낸 결론으로는요. 일단 파이 네트워크를 당연히 메인 주제로 꾸준히 영상을 올릴 것이고요. 가끔 너무 공유하고 싶은 코인이 있다, 다른 코인이 있다 하면 제 채널을 통해서 파이 코인이 아니더라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래도 반 정도는 계시니 한번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결과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이 코인을 제외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얘기하는 것은 뭐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저는 뭐 전문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금전적 투자를 뭐 지금 당장 유도해서 지금 여기 투자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냥 일반 유튜버 중 한 명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뭐 리플이니 솔라나니 뭐 지금 투자하시면 얼마 갑니다. 뭐 이런 영상을 올리기엔 저도 그런 실력이 되지도 않고 제 위치에서도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극초반 개발 중인 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코인들, 제가 보았을 때 그중 좀 유망한 코인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후 그 코인에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 코인을 무료로 얻을 기회가 또 생긴다면 한번 지갑에 담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뭐 금전적인 뭐 소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저런 코인도 존재는 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월드 코인입니다. 월드 코인인데요. 이 코인을 제가 처음 접한 계기는 얼마 전에 아크 인베스트에서 이 월드 코인을 다뤄줬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요. 참고로 아크 인베스트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돈나무 언니로 유명하죠. 대형 펀드 매니저 캐서린 우드가 창립한 곳이 이 아크 인베스트로,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분들 뭐 대부분이 이 캐서린 우드의 기사나 뭐 유튜브 영상은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이저 종목을 주로 다루는 아크 인베스트에서 바로 테슬라 다음에 샘 알트만의 월드 코인을 언급을 했다는 점, 저는 이제 이 점을 그냥 지나치기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기사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샘 알트만이 새로운 암호화폐인 월드코인을 발표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또 궁금한 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점인데요. 자, 샘 알트만은 Y 컴비네이터의 전 CEO였습니다. 이곳은 이제 시드머니와 자문, 인맥을 제공하는 미국 최대 시드 엑셀러레이터로 에어비앤비나 코인베이스, 드랍박스라든지 트위치, 레딧 등등 3,000개 이상의 회사들이 이 Y 컴비네이터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샘 알트만은 오픈 AI라는 기업을 창업하게 됩니다. AI 관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전적으로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연구소가 바로 이 오픈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는 이곳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샘 알트만이 얼만큼 유능한 기업인인지는 뭐 더 이상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어쨌든 바로 이 샘 알트만이 암호화폐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월드코인이라는 것이죠. 이 월드코인은 총 3명의 파운더가 존재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렸던 샘 알트만 있고, 또 알렉스 블라니아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맥스 노벤스턴, 이렇게 3인이 지금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글에서 한국어 기사를 제가 많이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월드코인이 아직 완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정보가 별로 없다라는 점도 있지만, 이렇게 한국 기사를 굳이 보시면 잘못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10월 말에 나온 기사에, 자, 샘 알트먼이 설립한 월드코인 무료 코인 지급이라고 기사를 내놓고요. 여기 보이는 이미지는 완전 이름만 똑같고 다른 월드코인 사이트를 이렇게 이미지 캡처를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정말 이러면 그 기사를 읽기가 싫어집니다. 왜냐면 좀 코인 이 로고만 봐도 좀 너무 다르죠. 그리고 컨셉의 색깔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야, 어떻게 이걸 또 헷갈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월드코인은 아직 티커도 정해지지 않은 코인이고, 시장 가격까지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 채널에서 뭐 기자들을 비난한 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만 넘어가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해외 원본 기사들 위주로 저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월드코인의 기사를 조금만 더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월드코인의 투자가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월드코인의 규모를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코인베이스의 투자 기관인 코인베이스 벤처에서도 이 월드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여기 보시면, 자, 샘 뱅크먼 프리드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솔라나 관련 영상을 잠시 올렸을 때도 이 샘 뱅크먼 프리드를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2021년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400대 부자 순위에서 최연소입니다. 유일한 20대로서 32위에 지금 순위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조 바이든 그 대통령 그 후보 때 60억 원을 또 기부한 것으로 또 유명한 일화가 있죠. 현재는 그 FTX CEO이기도 하고요. 또 솔라나 기반의 그 세럼이라는 엄청 빠른 탈중앙 거래소를 또 개발한 것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그만큼 이 월드코인의 지원 사격도 지금 엄청 빵빵한 곳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드코인의 현재 기업의 가치는 무려 10억 달러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스케일이 엄청나죠. 야, 도대체 어떤 코인이길래 이렇게 스펙이 대단한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월드코인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특이한 기계 부품들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싶죠? 이 둥그런 이제 실버 장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올브라고 불리는 안구 스캐너입니다. 자, 이 스캐너로 사람의 안구에 있는 그 홍채를 스캔을 해서 그 홍채 이미지를 토대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니크한 코드를 부여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채라는 것은 인간의 각 개인마다 이제 고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 패턴이기 때문에 안면 인식이나 지문보다 더 세밀하고 이제 해킹이 힘든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홍채 패턴을 이 올브라는 고해상도 스캐너가 패턴을 분석을 한 뒤에 바로 유니크한 코드로 전환을 하게 되고, 스캔했던 홍채 이미지는 이제 바로 삭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의 홍채를 스캔한 사람은 고유 코드를 토대로 본인만의 월드코인용 지갑을 생성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월드코인 토큰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인당 고유한 본인의 홍채 패턴을 사용을 해서 한 개의 지갑이 생성이 되고요. 만약 이 올브라는 스캐너에 동물의 안구라든지 뭐 개나 고양이의 안구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좀 조작해서 뭐 포토샵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홍채 스캔을 하는 경우에는 이 올브라는 이제 스캐너가 미리 그 부분까지 다 인지를 하고 코드 부여를 절대 해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올브라는 스캐너는 어디서 볼 수 있으며 어디서 여러분들의 눈을 스캔을 하고 코인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12개 국가에서 총 25명의 오퍼레이터들만이 이 올브라는 스캔 장치를 소유를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그 오퍼레이터들을 직접 만나야 본인의 안구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 지갑 생성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극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월드코인의 비전을 보면 앞으로 총 10억 명의 인구에게 골고루 월드코인이 에어드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퍼레이션의 수나 이 올브라는 안구 스캐너의 그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오퍼레이터라는 사람들도 보상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홍채 스캔을 하고 뭐 지갑을 생성을 해줄 텐데요.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표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오퍼레이터가 된 사람들은 그 올브라는 스캐너로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고 안구 스캔에 성공을 하면 이에 따른 추가 보상이, 즉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오퍼레이터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도
최대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큰 투자를 하고 있다, 개인적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레에 있는 한 오퍼레이터는 총 2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을 해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안구를 스캔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돈까지 쏟아가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스캔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그에 또 상응하는 코인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밖에도 케냐, 인도네시아, 수단, 프랑스 등에서도 오퍼레이터가 활동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국가들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과 미국에는 아직 이 오퍼레이터를 뽑을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중국은 암호화폐 규제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품지 않으려 하는 것 같고요. 미국 또한 아직 암호화폐 규제 라인이 확실히 이제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때 고려해 볼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도 월드코인 오퍼레이터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퍼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1차 서류 심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2차 화상 대면 인터뷰를 통과하신 분들만 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를 좀 쉽게 구사하는 분들이 좀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2022년에는, 내년에는 한국 어디선가 사람들의 안구를 스캔하고 다니는 월드코인 오퍼레이터를 길거리에서 보실 수도 있을 듯 하고요. 틀림없이 제 구독자분들도 이 장면을 어디선가 목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월드코인의 그 수익성을 믿고 있는 분들은 그냥 안구 스캔을 허락해 주시고 지갑을 생성하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이 월드코인은 이더리움의 ERC20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이며 이더리움의 레이어 2인 옵티미스틱 롤업에서 운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 2인 옵티미스틱 롤업이 무엇이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더리움 블록체인 외곽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별도의 레이어를 두고 연산을 분담하는 오프체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 이더리움이라는 레이어 1의 거래 처리 속도가 워낙 늦다 보니까 블록체인 외곽 레이어인 2에서 따로 일처리를 빨리 끝낸 후에 결과치만 레이어 1에게 전송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랑 흡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레이어 2 기술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전송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 월드코인은 이더리움 레이어 2의 혜택을 받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읽어보면 월드코인의 미래에는 솔라나나 폴카닷 같은 타 블록체인과 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월드코인의 총 발행량은 100억 개이며 이 중 80%가 오퍼레이터를 통한 안구 스캔을 한 그 인구들에게 골고루 분포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20%는 ICO 투자와 인사이더들에게 쉐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술적 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이런 것은 이 한정적인 데이터로 확실히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월드코인은 아주 극초반의 코인이기 때문이고요. 이 월드코인의 프로젝트도 파이 네트워크처럼 어떤 사회적 실험을 좀 병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저는 받았습니다. 즉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 올브라는 스캐너를 가진 오퍼레이터도 세계적으로 아주 극소수만 존재를 하기에 지금은 거의 베타 테스트 수준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월드코인을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상태지만 대부분의 ERC 토큰처럼 싱겁게 끝날 것만 같은 코인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 주관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월드코인의 이제 백그라운드 때문인데요. 이제 오픈 AI의 창업자인 샘 알트만의 그 무시 못할 커리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CEO로 있는 오픈 AI의 또 다른 지금 창업자가 또 일론 머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점도 사실 무시 못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코인을 얘기할 때는 일론 머스크를 빼지 않고 말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도지나 시바이누, 플로키 같은 개코인들로부터 해서 많은 수많은 코인들이 일론 머스크와 좀 연관을 짓는 경향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특히 이 코인이 이제 바이오메트릭, 즉 생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또 만들어가는 부분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미래 사업 부분과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확실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나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어마무시한 스폰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점도 진짜 무서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월드코인에서는 Proof of Personhood라는 인격 증명이라는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시스템이 정립되지는 않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분명 저희들이 흔히 보고 있는 POW나 POS 알고리즘을 가진 블록체인들에 비해 어떤 전력 소모나 에너지 낭비가 없는, 그리고 또는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가 없는, 또 공평하게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이점이 있다라는 점, 즉 본인이 실제 사람임을 홍채 스캔으로 증명만 해준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방식. 네, 상당히 독특하죠.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도 상당히 앞서는 방식이기에 또 미래에는 각광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월드코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UBI라는 부분인데요. 네, 정부에서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복지 제도로 보편적인 기본 소득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UBI입니다. 월드코인의 개발자인 샘 알트먼은 이 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항상 주장을 하고 있던 기업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그는 AI 기술이 미래에 인간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AI가 10년 안에 인간 노동력을 대체를 해주고요. 미국 성인의 2억 5천만 명에게 연간 13,500달러 상당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부를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말로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Y 콤비네이터 CEO였을 당시 미국 오클랜드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수십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매달 1,000에서 2,000달러를 제공을 했고요. 2018년부터는 21세, 40세까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개 주에서 900명에게는 3년간 매달 1,000달러씩, 100명에게는 5년간 매달 1,000달러씩, 1,800명에게는 3년간 매달 50달러씩, 200명에게는 5년간 매달 50달러씩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샘 알트만은 한 인터뷰에서 Y 콤비네이터로부터 기본소득을 받지 않았다면 에어비앤비나 레딧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기본소득 제도가 쓸데없는 돈 낭비라는 말도 있지만 그는 100만 명이 낭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중 한 명이 애플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항상 변한다면서 75년마다 일자리 중 50%가 변화하고 있다. 지금 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수천 년 전에 봤다면 아마 웃을 일이다 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예, 이렇듯 그의 철학은 이 월드코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을 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생체 데이터를 통해서 배드 액터가 아닌 고유 인간임을 증명해 줄 수만 있다면 지갑을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 에어드랍을 주어서 공평한 자금적인 보상을 전 세계적으로 나눌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각을 하던 복지 관련 실험이 이 월드코인에서도 연속성을 띠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월드코인은 어느 회사의 자산 부풀리기용으로 개발이 되었다기보단 조금은 철학적인 부분 아니면 인문학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월드코인의 단점이라면 무엇일까요? 사실 단점이라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직접 금전적인 투자를 하는 코인도 아닐 뿐더러 길 가다가 오퍼레이터를 만나서 제 눈을 이제 스캔을 해주고 지갑을 생성하고 토큰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전부 무료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큰 리스크는 없다고 보겠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봐야 할 사항이 있다면 바로 먼저 사회적인 반발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암호화폐를 얘기하면 정부나 어떤 단체에서는 상당히 예민해하는 부분이라는 건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생체 데이터까지 사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생성을 한다 하면 어떤 집단에서는 월드코인의 약점 잡기가 정말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있습니다. 스노든이라는 영화로 유명해져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미국 중앙정보국이나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일을 했던 미국의 컴퓨터 기술자인데, 이 스노든은
월드코인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노든은 월드코인 서버에 해시를 보관하는 것은 맞지만 스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시를 생성한다. 또 해시는 향후 기기의 스캔 이미지와 비교한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어 인체 정보를 사용해서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다며 월드코인의 개념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에서는 소개를 할 때 월드코인은 탈중앙 코인이 아닌 UBI 시스템 코인, 즉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위해 공평하게 나눠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의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공평함만 강조를 하며 인위적으로 공평함을 좀 이렇게 조장을 한다면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탈중앙의 뜻에 위배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검색을 해보면 월드코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기사나 유명인들의 트윗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월드코인의 덩치가 너무 크고 이제 메이저 기업들이 덤비다 보니 그만큼 미디어에서 반발도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페이스북에서 그 리브라를 런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정부기관에서 필사적으로 막았던 부분처럼 말이죠. 이제 월드코인의 비전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자금이 더 흘러 들어올수록 이제 거기에 대한 반하는 세력들을 이제 미디어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정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언제든 프로젝트가 축소가 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중간에 취소가 될지 이런 거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인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퍼레이터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월드코인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터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자리를 잡고 홍보를 잘 하고 일반인들을 설득을 잘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숙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A클래스들이 모여서 만든 코인이라고 하여도 그들이 계획한 10억 인구에 이 코인이 골고루 뿌려지지 못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생태계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럼 그들의 로드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 영상에서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월드코인을 소개를 해드렸고,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는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올브를 가진 오퍼레이터들을 이제 길거리 어디선가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볼 수 없다면 아마 이 프로젝트는 변경이 되었거나 망했을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내년에 이 월드코인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다면 제가 설명해드린 이 배경을 바탕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안구 스캔을 하실지 안 하실지 잘 결정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지루했겠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